안녕하세요. 샘플러를 좋아하는 호로로겐입니다. 오늘도 샘플러. 제가 충이차창 차들을 너무 좋아해요. 충이차창 차들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다회나 뭐 이런 경우에 많이 만나봤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다회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온 차들 이전에도 대만 여행에서 충이차창 차를 구입해서 선물해 주신 분도 계셨고 이래서 총 맛봐왔었거든요. 근데 충이차창에 차들이 좀 제 입에는 맞았어요. 대체로 그 당시에 대만 차들을 처음 막 즐겁게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브랜드에서 접하고 있을 때 저는 발효도가 높은 차들을 좋아했거든요. 향긋하고 가벼운 막 이렇게 화사한 차들보다 약간 묵직하고 약간 불맛 나는 그런 차들을 좋아했는데 불맛 나는 가장 뭐 유명한 브랜드로는 왕덕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일 왕덕전을 즐겁게 마셨고요. 그리고 나서 왕덕전 차들이 다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름이 다르지만 뭐 다 약간 비슷하게 심지어 꽤 비싼 금액대의 차까지 마셨는데도 다 엇비슷한 느낌이 강해서 어느 순간 질렸어요. 이게 제 상황인데요. 그렇게 두루 여러 브랜드를 만나다가 충이차창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고 그때 아마 한 두 종 마셨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잊어먹었었죠. 그러다가 다시 뭐 다회나 뭐 어떤 시음회를 통해서 충이차창이라는 브랜드를 만났는데요. 마음에 드는 차들이 많은데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제가 특히 마음에 드는 차들은 대체로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차도 샘플러. 청차는 다 샘플러네요. 청차만이 아니긴 하네요. 보이차도 샘플러 구매를 제가 많이 하죠. 네, 그렇게 소분해서 팔아주시는 모든 차업을 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은 충이차창의 동종오룡의 M3를 마실 거예요. 충이차창 이 동종오룡의 탄배 정도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L2, M3, H3가 있죠. L은 라이트, M 미디움으로 알고 있어요. 중간 정도. 그리고 H는 헤비, 무거운.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인 중간 정도라고 말하는 이게 그 중간 라이트 M, H 중에서도 라이트도 1, 2, 3, M도 1, 2, 3, H도 1, 2, 3인데 저는 일단 M3를 맛볼게요. 이 계란이 5g 정도 집어넣으면 적당하니까 5g을 계량해서 마시고 한 번 더 나중에 마실 수 있게 두면 되겠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인차창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 이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청차의 어떤 부분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추인차창에는 그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미묘해서 설명하기가 어렵고 뭐 제가 그건 저 개인의 문제라
청차의 품질이나 뭐 어떤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5g을 계량했고요. 다구를 예온하고 슬슬 준비를 해보죠. 기본적으로 물이 약간 식은 상태, 진짜 아주 약간 식은 상태니 굳이 거르지 않고 한번 식히지 않고도, 더 식히지 않고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충이차창 차들은 굳이 윤차 안 해도 될 만큼 좀 깨끗한 편이지만, 그래도 저는 가볍게 윤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한번 데려오고 모셔오고. 이 냄새도 못 맡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 코를 들이대 보는 건지 혹시나 싶어서. 이 잔을 참 오랜만에 꺼낸 것 같아요. 청차에 잘 어울리는 잔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차를 자주 마시지 않으니 굳이 청차용 잔으로 사용하는 일이 줄더라고요. 사실 오늘 보약을 지으려고 한의원을 다녀왔는데 혈압 측정기 앞에 혈압을 재는데요,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고혈압 주의사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혈압 위험군 이상의 주의사항. 카페인을 멀리하라고 거기서 콕 찍어서 커피와 홍차를 멀리하라고 써 있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을지 맞추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지도. 그거를 보고 저는 다행이다. 나는 혈압이 높은 편이 아니고 낮은 편이라 홍차 마셔도 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약간 흡족해 했다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다행이죠. 혈압이 낮은 편이라 차가 잘 맞아요. 단맛은 많이 나는데 이 차의 어떤 특색이나 특징을 잡아내기에는 좀 옅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향이다 보니까.
대만 우롱 하면 제일 많이 마시는 것 중 하나, 제일 많이 마시는 게 그 동종 우롱하고 동방미인이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동종 우롱을 마셔본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마셔본 것 같은데 저도 약간 호기심 천국이라 이, 이 차가 내가 우롱을 마셔볼까 싶으니 정말 내 입에 맞는 우롱을 찾고 싶고 더 맛있는 게 어딘가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기회만 되면 조금씩 소분 구매를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맛을 본 것 같아요. 대만 여행 가는, 저는 한 번도 해외를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대만 여행 가는 뭐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특히나 대만 여행은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겨 가시는 곳이라 네, 많이 부탁드려서 맛보고 그랬죠.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특징적인 몇 브랜드만 기억이 나요. 아, 그 브랜드는 이런 게 괜찮았던 것 같다. 그 브랜드만의 특징? 왕덕전은 그 약간 홍배가 많이 된, 불맛이 많이 나는 차들, 발효도가 높다 뭐 이런 걸 떠나서 홍배가 많이 된 차들, 불맛이 많이 나는 88차 같은 경우는 틴이 예쁘다. 네. 그리고 뭐 봉포차창 같은 경우는 동방미인 참 맛있더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한 열 몇 개 이상의 브랜드를 만나본 것 같거든요. 다들 서로 호기심 천국이니 한 번에 내가 다 마실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사서 다 조금씩 나눠 마시자. 이렇게 이런 식의 구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맛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인상이 남아있는 것들은 그래도 뭔가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마저도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워낙 많으니까 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시다 보면 소다제당 뭐 이런 많죠. 그냥 그래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 차들은 맛이 기본은 하고 나쁘진 않았어. 어떤 차들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 뭐 이런 인상 정도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들이고요. 그마저도 없는 것들이 많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엄청 아쉽진 않아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 아쉽고 이런 머리를 어디다 써 이런 마음이 들거나 이렇진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잊어먹었으면 별 수 있나 뭐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거 보면 엄청 좋진 않았나 보지 막 이 정도로. 이게 딱 미디움 H? H였잖아요. MH M3 H는
M3인데 이 정도를 M3라고 생각하셨구나. 라이트는 진짜 약간 파릇파릇한 느낌이 있을 테고, H는 진짜 약간 담배 향이 많이 올라오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이 차는 사실 막 담배 향이 막 올라온다는 느낌도 별로 없고요. 제 인상으로는. 제가 가장 익숙하게 접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주로 아주 청향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향, 농향 이렇게 안 붙은 기본적인 우롱차들의 경우에 어떤 그 정도의 홍배도, 탄배도가 아닌가 싶은 인상이 있어요. 제가 우롱차에 싫어하는 부분이, 청차에 싫어하는 부분이 입안에 남는 약간 아린 맛 같은 게 있거든요. 풀 아린 맛? 근데 이상하게 충이차창 차는 그게 덜하더라고요. 그게 홍배와 탄배의 차이인가? 충이차창은 대부분 다 탄배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차들보다는 충이차창 차들을 마시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단맛이 많고 풀맛이 나는 정도의 파릇한 느낌은 아니고, 그렇다고 불맛이 확 느껴질 정도의 탄배도도 아니고, 모두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저는 제 취향이 편협하다는 생각을 종종 자주 하거든요. 역시 그런 것 같아요. 특정 브랜드만 찾는다든지, 홍차도 그렇고요. 궁금해서 두루 맛을 보긴 하지만 결국은 뭐 나름대로 제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다양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나는 이 정도면 적당하겠어. 이거를 결론을 내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내고 나면 잘 바꾸지 않아요. 지난번에 고래에 의해서 또 다른 고래를 소환했습니다.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책이 좋다고. 얼굴을 괜히 봤다. 무섭다. 사실은 천명관의 고래는 읽지 않았지만 천명관의 다른 소설들은 집에 있고 읽었습니다. 몇 개 읽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옛날 천명관이라는 작가의 초기작에 가까우니 좀 더 작가의 어떤 욕구가 더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살짝 약간 긴장도 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야. 궁금한 게 있어요.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형기를 살다가 형기를 마치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죠. 옷이 없어도 죄수복이나 구속 입던 것들을 입고 나오진 않죠. 그렇겠죠? 저는 의외의 부분에 토를 달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여기가 되게 이상했거든요. 지구에 한껏 가까워진 태양이 무쇠라도 녹여버릴 것처럼 뜨겁게 세상을 달궈내고 있는 여름 한낮. 푸른 죄수복을 입은 춘이는 벽돌 공장 한복판에 서 있었다. 세계 대비라든지 어떤 강렬한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쵸? 뭐 그렇게 토를 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궁금했어요, 그죠?
여기 나와요. 수의를 입은 채 출감해야 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그렇게 옷이 사라져 버린 경우에도 입을 걸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트집 잡지 않겠습니다.
음. 엄마.
네, 편하게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다른 나라에 뭐 다른 소설들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가들, 저는 종종 작가의 다른 이름은 궁금하지 않지만 작가의 나이는 궁금하거든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혹은 그런 작가의 나이로 그 사람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를 유추해 보곤 해요. 이 사람은 1964년생이고 저랑은 대략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서양 문학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아마 저는 국내에 번역된 것들, 서양이라고 말하면 어쨌든 국내, 국외 모두,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뭐 남미까지 전부 다 했을 때 유독 더 불편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거쳐오면서 걸러진 부분들이 많겠죠. 국내에서 출판되는 것과 책이 출판되는 것과 해외에서 출판되는 책이 번역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단계를 더 거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어떤 뭐라 그러지? 사람 대중성에 대한 인정이 어느 정도 번역된 소설의 경우, 글들의 경우는 인정이 어느 정도 1단계는 넘어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고 매끄러울 수도 있고요. 물론 시대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고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문화나 문화에는 아주 많이 작용을 하죠. 일단 좀 더 읽어봐야겠지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아주 편하고 막 뭐 이런 다정한 류의 이야기는 아닌 걸 알고 있고, 이 작가가 쓴 다른 글들도 딱히 그런 타입의 글들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어쩌면 작가가 쓴 내용이 편견이 있는 게 아니고 받아들인 제가 편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다 읽어보면, 좀 더 읽다 보면, 아, 이게 불가피한 문학적인 장치나 혹은 뭐 이런 거였는지, 아니면 말하자면 쓴 내용이 약간의 어떤 폄훼였는지 아니면 그저 인간 군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읽으면 알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유보 상태고 약간은 불편함이 있지만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기로. 이 천명관이라는 작가는 고래라는 소설로 대표되는 작가기도 하니까요. 네, 오늘도 이렇게 훌렁훌렁 마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동정 오룡의 맛. 하지만 제가 물을 다 평소에 마시는 양만큼의 물을 준비한 양만큼의 물을 전부 다 썼어요. 근데 아직 더 우러납니다. 아주 훌륭한 내포성을 가진 우룡 중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저녁을 슬슬 준비해야겠어요. 배부르게 마셨고 땀 내면서 결국은 늘 하고 있는 머플러를 풀었으니 이 차는 편안하면서도 제 몸에 잘 받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